얼마 전에 올 봄에 교육을 했던 팀장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이번에 연말에 팀장 단면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반년 사이에 확 늙으셨더라고요. 단면 평가 하위 10% 팀장이 돼서 내년 초에 하위 팀장 교육을 받아야 돼서 창피해 죽겠다고 하시면서 또 하위 10%에 들어가면 보직자에서 박탈된다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연락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십니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위 10%에 들 줄 전혀 몰랐습니다. 낌새도 예견하지 못했어요. 우리 팀원들과 사이가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녀석들 말이죠. 잘해줬더니 고마움도 모르고 어떻게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저 정말 너무 서운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강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조언을 구하시죠. 특히 뛰어난 실적으로 동기들에 비해서 빠르게 팀장이 되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처럼 똑똑한 팀장님이 자신이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일까요? 분명 팀원들은 팀장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 본인만 그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팀장과 팀원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 솔선수범형 팀장이냐 아니면 성장을 가로막는 팀장이냐. 이 팀장님은요, 전설의 마케팅 실무자였습니다. 의류회사에서 망해가던 여성복 브랜드를 실무자로 와서 3년 만에 매출을 5배 이상 키웠습니다. 특히 제품과 채널을 가리지 않고 온오프 완판을 시키면서 마케팅 팀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어설픈 팀원에게 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죠. 게다가 본인은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팀장이 된 케이스다 보니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팀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등한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죠. 문제는 팀원들은 이 팀장의 이런 모습을 전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일을 주지 않고 팀장 혼자서 다 해버리는, 그래서 성장의 기회도 전혀 없고 배울 기회도 잃었다는 그런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팀장이 본인 일 하느라고 팀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특히 팀원 최대리는요, 브랜드 컨셉을 잡을 때 본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팀장의 컨펌을 기다리는데 팀장이 다른 브랜드 광고 시안 본인이 직접 작성하느라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흐지부지 그냥 시간만 보내서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결국 새 아이디어는 반영도 못한 상태에서 제품이 출시되었다고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둘째, 배려가 없는 팀원에게 실망하는 경우와 정확하게 지시 안 해주는 팀장에게 실망하는 경우입니다. 이 팀장이 가장 황당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지난 기간 팀원들에게 본인이 가장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팀원들은 그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팀장은요, 본인 팀원들이 MZ세대라서 그런지 타인에 대해서 배려는 좀 부족하고 서로 돕지도 않고 자기 것만 챙긴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팀회의를 마치고 먹고 남은 음료수병이 팀회의실에 있었는데 아무도 치우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치우나 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이 되어서도 안 치우는 것을 보고 그냥 에휴 내가 치운다 하고 본인이 직접 치웠다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 야 요즘 애들 너무하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 과장이 하던 일이 마무리되었고 반면에 이 대리는 마케팅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서 유통사와 기한 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좀 어려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과장에게 최 과장 괜찮으면 이 대리 업무 좀 한번 체크해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최 과장이 다음날 팀장님 아무래도 이 대리와 유통사 총판 담당자가 업무 조율을 하는데 유통사 측이 자꾸 컴플레인을 걸어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고만 하고 마치 자신은 그 일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처럼
나몰라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크해달라고 했던 것은 체크해서 도와줄 부분을 좀 직접 도와달라는 뜻이었는데 최 과장은 정말 체크만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 과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도 유통사 측 사람들이 바뀌어서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 과장급이 나서는 것보다는 팀장이 나서야 훨씬 쉽기 때문에 상황만 보고하고 뒤로 빠졌다는 겁니다. 차라리 팀장님이 최 과장 그럼 한번 좀 도와줘 라고 정확하게 지시했다면 자신이 이 대리를 도왔을 텐데 그런 지시는 전혀 없이 체크만 해서 상황을 보고했는데 나중에 딴소리하는 걸 보고 야 팀장님이 좀 어이없다 라는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셋째, 한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걸 못해 라는 팀장과 한 달 만에 이걸 어떻게 해요 라는 팀원입니다. 팀원들이 가장 불만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 팀장에게 업무를 보고할 때 이 팀장이 혼잣말로 아니 한 달이나 됐는데 이제 여기까지 진행된 거야? 아니 2달 전에 지시한 건데 아직도 이 정도 된 거야? 이런 말이 가장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팀장은 일을 지시하면 이후에 진득하게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물어본다고 하죠. 김대리, 그거 어디까지 진행됐어? 가지고 와봐. 그럼 김대리는 반쯤 진행된 기획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걸 보면 이 팀장님 뭐라 그래요? 야, 이 부분은 작년 겨울시장 판매량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시장 예측한 거잖아. 라면서 이 기획서를 본인이 직접 수정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팀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차피 팀장이 다시 간섭해서 자기 맘대로 할 테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이 팀장이 생각한 것과 팀원이 생각한 바가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반대로 여겨지니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팀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혼자 일하지 말고요. 팀원에게 일을 나누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의 전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팀원 개개인에 대한 역량 파악이 중요합니다. 개별 팀원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업무를 나누어 주는 것이 적절한지 파악해서 유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가끔 팀장님들이요, 팀원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리는 말이야, 기획력은 좋은데 고객사와 협상하는 능력이 부족해. 그 능력을 키워야 돼. 이건 적절한 피드백이 아닙니다. 팀이라는 것은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김대리는 잘하는 기획력을 잘하면 됩니다. 그가 부족한 협상 능력은요, 일을 잘하는 팀원에게 맡기거나 팀장이 직접 담당하거나 또는 팀장이 김대리에게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이 팀장의 역할이죠. 둘째,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지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의만을 생각하고 일일이 시키는 것이 잘 안 되는 팀장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전체의 윤활유가 되는 것입니다. 회의실에 음료수가 계속 놓여 있으면요, 치울 곳을 지시하면 됩니다. 또는 그것을 지시하는 것이 잔소리 같으면 팀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팀원이 생각하는 시간의 차이는 상대적이며 그 갭은 매우 크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업무를 지시한 날짜와 마감 기한을 준 날짜를 반드시 메모해서 그 중간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간에 개입하면 그만큼 팀원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고, 내가 중간에 개입하면 팀원은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잃는다는 것을 꼭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팀장과 팀원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팀원과 팀원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갭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